네, 11월 28일이고요. 오늘 리액트 7단원 진행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응용돼서 하나의 그 레이아웃 구성하는 과정을 어저께 봤었어요. 진짜 이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UI를 작업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들어가 줘야 돼요. 뭐냐면은 사용자의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뭔가 클릭이라도 받아야, 단순히 링크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 이벤트라도 처리를 해야 뭐 메뉴 같은 거 좀 효과적으로 좀 넣어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샘플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한 두세 개 정도 더 필요한 내용을 보고 거기까지 내용이 접목된 샘플 페이지 만들고 또 두세 가지 내용을 또 추가해 본 다음에 그 내용까지 가미된 페이지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훅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개념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벤트 종류 같은 걸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 몇 개만 이벤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훅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일단 프로젝트는 기존처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초기화 과정 똑같고 패키지 설치하는 거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예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인풋 타입 데이트 2개 넣어서 이렇게 인풋 타입 2개, 이게 아니네요. 버튼을 한 5개 정도 넣어서 뭐 일주일, 뭐 15일, 30일, 뭐 45일, 60일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날짜의 간격이 누른 버튼에 따라 세팅되는 것. 검색 기간 같은 거 설정할 때 가끔 볼 수 있는 UI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날짜 처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날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순정이에요. 데이트 클래스를 쓰는 거죠.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데이.js라고 부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날짜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는 리액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냥 아무 자바스크립트에서나 다 쓸 수 있어요.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얘는 쭉 설치하신 다음에 초기화 하시면 되고요. 뭐 라우트 적용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동까지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들을 미리 좀 추가를 해놔야 페이지들을 미리 좀 추가해놔야 우리가 작업하는데 좀 수월하죠.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데이트 레인지 1.js, 데이트 레인지 2.js, 그 다음에 my callback.js, my effect.js, my memo.js, my reducer.js, my ref.js, my state.js, my width.js. 네, 페이지스 폴더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 폴더 안에 img 안에 임의의 이미지 파일 하나 넣어주시는데 배포되어 있는 자료에는 c.jpg라는 그림 하나 제가 같이 드렸을 거예요. 그 그림 마음에 안 드시면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 메뉴 링크.js 그리고 이 안에 mybox.js
자, 요 파일들 다 만드신 다음에 리액트 기본 코드 초기화해 주세요. 프로젝트 생성하시고요. 자, 각자 작업하시는 동안 잠깐 대기할게요.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저도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금 페이지를 초기화를 다 해놨고요. 앱.js에 페이지 제목만 넣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페이지들도 이렇게 적당히 준비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js에서 페이지 폴더에 있는 각각의 예제들로 이제 메뉴 링크를 걸 거예요. 기본 예제 스타일로요. 여기서 이제 라우트도 필요한데, 링크를 거는 방법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거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거는 그냥 링크 내지는 nav 링크 요거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뭐 특별히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nav 링크에다가 디자인을 접목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폴더 보시면 메뉴 링크.js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세요. 스타일드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라우터 돔에 있는 nav 링크를 가져와요. 여태까지 우리가 스타일드 컴포넌트 쓸 때는 HTML 태그 하나를 잡고서 걔한테 CSS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리액트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자, 메뉴 링크를 만들 건데 콘스트 메뉴 링크 컨테이너는 스타일드, 보통은 우리 이렇게 해놓고 .div 이런 식으로 태그를 줬죠. 이게 아니라 스타일드 함수예요.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nav 링크에다가 이제 이 블록 안에 명시하는 CSS를 적용한 새로운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nav 링크에다가 내가 CSS를 덧대는 거예요. 꼭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만든 어떤 컴포넌트가 있다. 그럼 걔를 임포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기존 컴포넌트의 CSS를 내가 확장할 수 있어요. 이 nav 링크의 실제 HTML 태그는 링크입니다, 여러분. 이 링크를 내가 태그처럼 쓰려면 얘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to,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 children 두 개가 필요하죠. 메뉴 링크 컨테이너, 자, 얘가 nav 링크의 확장판이니까 얘도 nav 링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속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to에다가 props로 전달된 to, 그리고 children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앱.js에서 라우팅을 걸고자 할 때 준비한 페이지들도 전부 임포트 해야겠죠. 코드 한 번에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요. 준비한 페이지들 다 임포트 하고요.
nav 링크를 확장한 내가 만든 메뉴 링크, 얘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자, 페이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코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요. 자, 일단 라우츠 부분은 미리 준비했었던 빈 페이지들 있죠. 아까 우리가 시작 전에 준비했었던 거요. 미리 이렇게 라우트 다 걸어놓고 적절히 주소 부여했고요. 코드가 양만 많지 뭐 그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제 하나 우리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준비 작업하는 방법들은 계속 우리가 살펴왔었죠. nav 태그 안에서 앞으로 링크를 걸 때 조금 전에 만든 이 메뉴 링크를 사용할 거라고요. 이 메뉴 링크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거거든요. 이 메뉴 링크한테 to 속성으로 주소 주고 그 다음에 children을 걸어주면 얘가 메뉴 링크 컴포넌트의 to 그리고 children으로 전달이 되죠. 이거를 그대로 이 메뉴 링크 컨테이너한테 토스한 건데 이 메뉴 링크 컨테이너는 nav 링크를 확장한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링크 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 다만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CSS를 기술하면 그게 이 nav 링크한테 적용된 상태로 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코딩해 놓으면은 일단은 이제 메뉴가 뭐라도 나올 겁니다. 여기 메뉴 링크에 children이라고 명시해야 되는데 제가 오타가 났어요. children인데 childred라고 적었어요. 이 오타 고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렇게 링크들이 쪼르륵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메뉴 링크 컨테이너에 CSS까지만 넣고 일단 여기까지 완성하시게 시간 좀 할애할게요. 자, 요 각각의 링크들이에요. 여기서 링크 하나가 이 메뉴 링크 하나예요. 일단 링크들한테 글자 크기 20, 글자 크기 20, 그 다음에 커서 포인터,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 모양 바꿔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빠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 여백을 20픽셀, 칼라 검은색.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가상 클래스로 색깔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 메뉴 링크 컨테이너의 애프터. 애프터 가상 클래스에 컨텐트 하고서 구분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사이사이 이렇게 구분선이 가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박스화 시켜주고 좌우 여백을 7픽셀 정도 부여해서 사이에 공간을 좀 잡아줍니다. 자, 요 구분선들은 색깔을 연한 회색으로 걸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보면은 구분선들이 쭉 가는데 애프터에다 걸었으니까 태그가 끝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구분선 지으면 마지막 항목이 끝나기 전까지 구분선이 가고 제일 왼쪽엔 없는데 가장 오른쪽에는 막대가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항목, 이 NAV 메뉴 링크의 마지막 항목의 애프터만 요 선을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and last child에 대해서 애프터. 얘만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뒤에 부분 없게 했고요. 자, 메뉴를 클릭하면은 URL하고 걸려있는 링크가 똑같은 애한테 액티브 클래스가 자동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액티브 클래스한테 밑줄 주고 글자 색깔을 청록색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현재 페이지를 강조할 수 있게 되고요. 액티브의 애프터에 아래쪽 테두리를 4픽셀 직선에 흰색으로 걸어서 밑에 흰색의 그 아래쪽 테두리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요 코드는 없어도 되겠네요. 액티브 안에 애프터가 있는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뉴가 준비가 됐고요. 이 메뉴를 활용해서 app.js에 약간 CSS가 적용된 메뉴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메뉴 컴포넌트를 앞으로 남은 모든 예제들에 다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작업하셔야 되는 게 사전 준비. 사전 준비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교환 확인하셔서 app.js 그 다음에 컴포넌트 밑에 메뉴 링크.js
그리고 페이지스 폴더 안에 파일들 기본 초기화.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하셔서 페이지가 이동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확인이 끝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20분 후에 10분 쉬었다가 8시 반에 뵙겠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이 겪는 어떤 사건이에요. 사용자가 뭔가 클릭했다, 마우스가 올라갔다, 페이지 로딩 직후, 페이지 종료 직전, 이런 거죠. 그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웹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면, 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다양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이 구현돼서 내장 기능으로 제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쓰는 전통 방법은 첫 번째, 이벤트 리스너. HTML을 객체로 만들어서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고, 이벤트 이름,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쓰는 콜백 함수죠. 그 다음 이벤트 핸들러는 on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벤트 이름 적고, 이거를 HTML 태그의 속성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방식, HTML과 섞이는 방식. 리액트에서는 이 방법을 써요. 이벤트 핸들러 방식.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대소문자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클릭, 여기도 온클릭 이렇게 돼 있으면 대소문자를 맞춘 게 에러가 안 나는 거, 위에 건 에러가 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다음에 이벤트를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my state예요. 이벤트를 적용해서 이제 상태값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할 건데요. 그걸 위해서 훅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상태값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예전에 쓰던 클래스 형태의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란 거하고 대응이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클래스형 컴포넌트까지는 논외로 칠 거니까 상태값이라는 걸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상태값이라는 게 뭐냐? 프로그램에 전역 변수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무한 루프를 걸면서 이 변수가 0일 때 이거 호출, 1일 때 이거, 2일 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쭉 if문을 해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은 전역 변수에 의해서 함수 A가 실행되죠. 근데 사용자가 뭔가 버튼 같은 걸 눌렀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전역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2로 바꾼다고 쳐요. 그럼 여기 무한 루프가 계속 돌 텐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얘는 그때부터 여기로 실행 흐름이 넘어가겠죠. 요게 가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변수값 하나를 무한 루프 돌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이 변수값에 따라 프로그램 흐름이 바뀌면 이 변수의 역할을 상태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놓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 경우의 수의 기준이 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값이라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use state예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state 값, 즉 상태값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나머지 텍스트는 우리 얘기하면서 실습 예제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요번 교시에 보여드릴 예제가 정말 중요해요. 리액트가 리액트다워지는 첫 번째 예제예요. 별다른 임포트를 안 하고 쓰실 거면은 이 안에서 react.useStat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임포트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리액트 안에서 useState 이렇게 하시면 그냥 useState라고 함수 하나만 딱 쓰셔도 돼요. 어떤 방식을 쓸지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이 useSt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상태값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리액트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my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게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일반 변수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react.useState라고 하면은 요거 없어도 되고 임포트 한 걸 쓸 거면 앞에 react.이 없어도 되고 뭘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리턴을 배열의 구조분해로 받아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얘예요. myName. 근데 이 useState로 만들어낸 상태값은요,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대입을 해서 값을 못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myName은 A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대입을 못해요. 그럼 변수 값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정의한 얘가 세터 함수예요. 그래서 이 myName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set myName 하고서 A라고 주면은 이 A라고 전달된 파라미터가 얘를 거쳐서 얘한테 세팅이 돼요. 변수값 바꾸는 게 좀 독특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리액트의 제일 특이점이에요. useState에 전달하는 이 파라미터는 이 상태값에 적용될 기본값이에요. 처음에 이 값을 저장한 상태로 생성이 돼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myPoint라고 하는 상태값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 상태값을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 변수 쓰듯이 출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myName에는 빈 문자열이 들어있으니까 여긴 뭐 출력되는 거 없을 거고 myPoint는 50점이라고 나올 거예요. 저 모모님의 점수는 50점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제 인풋 태그를 하나 넣을게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라벨 태그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라벨 태그는 인풋 태그의 id 속성과 라벨 태그의 포라고 하는 속성을 연결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문 돌릴 때 쓰는 예약어잖아요. 그래서 포가 아니라 HTML4라고 바뀌어요. 밸류 속성, 기본값이죠. 밸류 속성에 이 상태값을 출력해 주고요. onChange 이벤트를 걸어서 여기에 onMyNameChange 이런 식으로 거는데요. onChange 상태가 입력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 핸들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적용되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호출될 함수 이름이에요.
이벤트에 대한 콜백 함수 이름. 그래서 on my change를 사전에 미리 함수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자, 2점 current target 혹은 2점 target 똑같은 애요. 리액트에서는 2점 current target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죠. 자신 스스로의 입력값을 set my name한테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인풋에 뭔가 입력 상태가 바뀌면 이벤트가 계속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타이핑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스스로의 입력값을 set my name한테 주면은 이 입력값이 여기로 전달돼서 여기에 세팅되는 거죠. 자, 우리 전에 만약에 여기 입력되고 있는 값을 이 자리에 계속 실시간으로 출력해주고 싶으면 아마 예전 자바스크립트였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얘를 스판 태그로 묶어주고 얘도 스판 태그로 묶고요. 여기다가 id 값을 하나 줘요. id는 뭐 a다라고 하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document.querySelector 해놓고 id가 a였으니까 샵 a value에게 value가 아니고 inner html이죠. 타이핑을 할게요. document.querySelector 샵 a inner html에 왜 여기에 2점 current target에 대한 value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넣어줘야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코드가 계속적으로 실행되면서 A라는 아이디를 갖는 영역에 입력값이 계속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값을 우리가 취득을 하면 화면에 뿌려주는 코드를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겠다. 이게 요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입력값을 받아서 상태값을 갱신만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이거 되게 신기해요. 상태값이라는 거는 변수를 출력만 해놓으면 내가 상태값을 갱신할 때 실시간 갱신됩니다. 그냥 출력만 해놓으면 값이 바뀌면 알아서 실시간으로 갱신돼요, 화면이. 되게 신기해요. 뭐 화면을 출력해줄 일이 없어요. 알아서 갱신돼요. 이것만 해도 진짜 코딩의 한 3분의 1이 빠지더라고요. div 태그를 하나 더 넣고요. 이번엔 input type range로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을 해볼게요. 자, 라벨 태그 넣고요. input type range 뭐 id는 my point input이라고 주고 min은 최소값 0 max는 100 value는 my point 기본값 50이었죠? 스텝은 1.
아까는 이벤트 걸 때 이런 식으로 온체인지라고 이벤트 핸들러 명시하고 함수를 이름을 줬죠. 별도의 함수를 만들지 않고자 하시면 온체인지 중괄호 열고요. 여기서 콜백 함수를 걸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직접 코딩할 수 있어요. set my point한테 2.current target 점 value를 줄게요. 인풋 태그 닫는 게 지금 없네요. 인풋 태그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점수의 슬라이드 상태가 바뀌면 상태 값을 갱신할 거고, 걔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실시간으로 알아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을 화면에 즉각적으로 반영해줘요. 이게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리액트는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이 컴포넌트 함수 자체가 매번 재실행됩니다. 상태값을 섹터로 호출할 때마다 화면을 뭔가 그 내용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매번 자동으로 재실행해줘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날짜 값을 로그로 찍었어요. 콘솔.로그로요. 자, 새로 고침하면은 날짜 값이 한 번에 출력이 됐죠. 여기서 제가 글자를 바꾸면 여기 화면을 갱신하기 위해서 함수 자체가 매번 재실행돼요. 드롭다운도 마찬가지고요. 콘솔.로그 요게 매번 여러 번 실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myState라는 함수가 적어도 이만큼까지 루틴을 계속 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태값은 화면에 출력될 변수에만 사용을 해야 돼요. 화면에 출력하지도 않는데 상태값을 만들면 의미 없이 화면만 계속 리프레시하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화면을 새로 고치면 안 할 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훅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값이라는 거를 적용해서 데이트 레인지 1번이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날짜 범위를 산정하는 기능인데요. 오늘 처음 소개해드려요. day.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쓸게요. 자, day.j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day.j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객체가 떨어져요. 얘를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짜를 갖다가 연, 월, 일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get full year, get month, get date 뽑아서 빼기 사이사이에 넣어서 문자열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 day.js는요 day.format 내가 표현하고 싶은 형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형식화된 날짜 값을 반환해요. 자, 요걸 사용해서 상태값을 하나 만들게요. myDate라는 이름의 상태값인데 JSON 객체예요. 왜냐면은 날짜의 범위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시작일, 종료일 두 개가 필요해서 JSON으로 묶었습니다. 아니면은 상태값을 두 개 만드셔도 돼요. 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에서 상태값을 두 개 만드셔도 돼요. 자, 스타트 데이트는 오늘 날짜, 엔드 데이트도 오늘 날짜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화면에 출력을 하면 myDate.startDate 그리고 endDate 이렇게 출력해 주면은 어렵지 않게 화면에 오늘 날짜가 나와요. 버튼을 하나 놓을 건데요. 태그 놓고 버튼 타입은 버튼이고요. 온클릭 (7일) 자, 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사이에 표시되는 날짜 간격을 7일 간격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둘 다 오늘 날짜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하고 7일 전 날짜를 구해서 이 상태값에 갱신해 주면 돼요. 엔드 데이트는 어차피 오늘 날짜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렇죠? 시작 날짜만 7일 간격이니까 7일 전부터 오늘까지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const k는 새로운 제이슨을 하나 만들 건데 my date를 일단 덮어써요.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만 7일 전 날짜를 구해서 바꿔줘요. 그럼 my date가 현재 요거니까 요거를 일단 여기에다가 덮어 쓰고 스타트 데이트만 새로 바꿔치는 거죠. 구조분의 자바스크립트 우리 봤어요. day.js에서 날짜 계산은요, 데이전. 이 day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를 갖고 있어요. add 7일 전으로 갈 거죠. 마이너스 7. 연산 단위는 날짜죠. d. 연산 결과의 형식은 연, 월, 일입니다. (7일) 전을 만든 다음에 형식을 갖고 와라. 자, 이렇게 해서 k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set my date k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k를 따로 안 만들면은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k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이슨을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 파라미터로 전달하는데 변수 만드는 게 번거로우면 변수 만들지 말고 얘 여기다 바로 넣어줘도 된다고요. 자, 버튼 하나 또 복사해서요. 이번에는 15일 간격. 여기를 15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한 달 간격. 1개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해놓고 월을 의미하는 대문자 m. 왜냐? 소문자 m은 분단위가 돼요. 3개월. 마이너스 3 몬스. 6개월. 마이너스 6 몬스.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날짜 간격이 조절되죠. 기간 검색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의 구성 많이 씁니다. 자, my state하고 date range 두 개 보시면 돼요. 훅에 대해서는 use state라고 하는 훅이고요.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그리고 on change 이벤트. 그렇게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자, 9시까지 하시고 9시 10분에 뵐게요. 자, use state에 대해서 봤어요. 예, use state는 리액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고요.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자동 갱신돼요. 처음에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요. 이 input 태그의 use state를 쓰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폼 태그에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하고 싶은 값을 value 속성에다 넣잖아요. input 태그에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싶은 값을 HTML로는 value 속성에다 넣죠. 자, 여기 이름에다가 제가 문자열로 헬로라고 적어볼게요. 네, 그럼 여기 헬로라고 나오죠? 제가 지금 키보드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은 못 써요. 리액트는. 값이 안 바뀌어요. 밸류 속성은요. 여기 보시면 경고도 나와요. 밸류 속성은 온체인지 없이 쓰면 안 된다고. 밸류 속성의 메커니즘 자체가 여기에 반드시 use state로 생성한 상태값을 적용해주고 온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에서 그 상태값을 갱신을 해줘야 돼요. 편의상 변수라고 부를게요. 상태값. 이 변수를 여기다 출력을 해주고 온체인지가 발생하면은 이 변수값을 갱신을 해줘야 돼요. 이 메커니즘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밸류 속성을 꼭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밸류가 아니고요. 디폴트 밸류예요. 디폴트 밸류로 세팅하면은 네, 이렇게 값이 나오고 값을 이제 우리가 입력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HTML에서 쓰던 스타일인데 리액트는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밸류 속성의 특이사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정보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JSON 객체 형태로 구성하셔도 되고 뭐 배열로 구성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값에 뭐 형식 제한이 없으니까요. 자, 다음은 use effect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잠시만요. 자, use effect는요. 기본적으로는 HTML 페이지가 페이지 열리자마자 실행되는 기능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시작은요. 근데 리액트라고 하는 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면을 이렇게 조각조각을 해서 컴포넌트 조립식이잖아요. 자, 만약에 요 부분 하나가 그 리액트 컴포넌트로 됐다. 뭐 compo.js라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페이지 전체가 열릴 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화면에 등장할 때 실행이 돼요. 부분별로 화면에 등장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화면 갱신이에요.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갱신될 때마다 실행되는 게 유즈 이펙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유즈 이펙트하고 콜백을 집어넣으면 이 콜백은 최초로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이 컴포넌트에서 쓰고 있는 상태값이 뭐라도 하나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돼요.
얘는 너무 실행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콜백 함수의 실행 조건이 바뀝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적용하면은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즉 컴포넌트가 화면에 등장할 때 최초 1회만 실행돼요. 근데 유즈 이펙트에다가 두 번째 파라미터의 배열을 설정하고 여기에 상태값, 유즈 스테이트로 생성한 상태값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등장할 때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시한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돼요. 이벤트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변수의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을 해요. 혹은 프롭스 값이 바뀔 때. 유즈 이펙트를 걸면서 이 안에서 이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함수, 콜백 함수를 리턴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면은 여기는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동작을 해요. 화면에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 이펙트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얘는 일단은 그 콘솔.로그를 써서 얘네들이 어떤 시점에 실행되는지를 좀 볼게요. 실행 순서에 따라서 볼게요. 자, 유즈 이펙트라고 걸면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빈 배열로 놓으면은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등장할 때 딱 한 번 실행됩니다. 이 안에서 뭘 하건 그 다음에는 실행이 안 돼요. 자, 콘솔 찍어놨고요. 콘솔 내용 일단 지울게요. 마이 이펙트. 자, 그럼 콘솔 한번 찍혔죠?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를 걸면서 여기서 함수를 표현하면은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호출이 돼요. 등장할 때, 사라질 때.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울게요. 자, 마이 이펙트가 등장할 때 마이 이펙트 1이라고 나왔고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마이 이펙트 4가 나오죠. 들어갈 때, 나갈 때 뭔가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가끔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지금까지 작성한 게 모두 사라집니다.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구현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react.useEffect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걸면 얘는 화면에 등장할 때 실행된과 동시에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돼요. 자, 그러면 요걸 확인하려면 상태값이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useState로 myBrightness라는 상태값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화면상에 레인지로 이렇게 하나 놓고 온체인지를 걸어서
밸류 속성 값을 이제 온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이 상태 값을 바꾸도록 해보죠. 자, set brightness가 위에 있는 이 상태값 갱신함수예요. 그럼 상태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자, 화면 들어올 때 다시 나가고요. 자, 이제 유즈 이펙트가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화면에서 일로 들어올 때 무조건 실행돼요. 얘도 실행돼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딱 진입할 때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고 얘는 진입할 때 실행되기도 하지만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돼요. 그러니까 변수값이 바뀌는 걸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저거 언제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들어올 때 두 개 실행되죠? 상태값을 바꾸면은 막 실행되죠. 특이점은 상태값을 바꿀 때 얘도 같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도 유즈 이펙트가 지금 괄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설정하면은 자, my 이펙트 2만 실행되죠, 지금. 그리고 빠져나갈 때 4 한 번 나오죠. 자, 지금 인풋 타입 레인지를 통해서 이 상태값을 바꾸게끔 했잖아요. 유즈 이펙트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화면 나올 때. 그리고 얘는 모든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매번 실행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인풋 타입 레인지잖아요. 인풋 타입 레인지의 상태값인데 이 값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효과를 다른 화면에다 갱신하고 싶다. 자, react.use effect라고 하면서 여기서 my state, 내가 만든 state 값을 걸면은 얘는 요 상태 값의 변경을 모니터링 합니다. 얘는 너무 정신없이 실행되니까 잠깐 막아 놓을게요. 왜 안 돼? my 이펙트 3. my brightness 값이 변경됨이라고 출력이 되죠. 상태값이 바뀌는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자, 기왕 상태값 만든 거 좀 응용을 좀 해볼까요? 리액트에서 이미지 가져올 때는 이미지도 임포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이미지 파일을 아래쪽에 출력을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출력을 했어요. src 속성에다가 임포트한 이미지 걸었죠. 이미지 관련된 CSS 중에 필터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필터의 브라이트니스가 이미지 밝기예요. 이거를 상태값으로 걸어서 퍼센테이지로 줬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드로 상태값을 계속 바꿨고요. 상태값은 변경되면 자동 출력되죠. 그럼 이 CSS에 적용되는 밝기가 계속 리얼타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상태값을 하나 더 만들게요. 브라우저의 넓이를 의미하는 상태값을 만들게요. myWidth고 setMyWidth예요. react.useState라고 명시하면서 브라우저의 화면 넓이를 기본값으로 담습니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의 창 사이즈가 변경되는 이벤트를 정의해서 요 값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처리를 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지금 단순 상태값이에요. 그럼 브라우저의 넓이를 의미하는 상태값이니까 창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값을 갱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요 값을 화면에다 출력을 해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윈도우 위드스 459라고 나오는데 상태값을 만들어 놓기만 했지 어떤 갱신하는 처리를 안 넣기 때문에 창 사이즈가 바뀐다고 한들 저 숫자 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럼 브라우저의 창 사이즈가 바뀐다라는 이벤트를 감지해서 이 값을 갱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onMyResize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여기서 window.innerWidth를 myWidth 상태값에다가 전달해서 갱신할게요. 창 사이즈를 setMyWidth한테 전달했으니까 여기로 전달해서 이 변수가 바뀌겠죠. 이 변수가 바뀌면 아까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웹브라우저에 그 onResize 이벤트를 걸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핵심이에요. use 이펙트를 쓸 때 어떤 경우에 쓰느냐? 어떤 이벤트는 클릭이라든지 onChange라든지 이렇게 사용자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동작을 하지만, 반면에 브라우저가 로딩될 때마다 실행돼야 되는 이벤트들도 있어요. 그런 이벤트, 예를 들면 스크롤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적용할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window.add event listener라고 하면서 함수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아까 전 예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상태값이 갱신되면은 굉장히 수십 번 실행돼요. 화면의 그 변경 내역을, 여기 변수값을 뭔가 계속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 함수 자체가 여러 번 계속 재실행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해버리면 이벤트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수십 번 재실행되잖아요. 반면에 use 이펙트의 첫 번째 파라미터를 빈 배열로 놓으면은 얘는 최초 등장할 때 한 번만 실행된다 그랬죠. 바꿔 말하면 상태값이 변경돼서 화면이 계속 갱신되는 와중에도 얘는 더 이상 실행 안 돼요. 중복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열릴 때 웹브라우저에 적용하는 이벤트들은 여기다 걸어야 돼요. DOM 이외의 객체, 즉 HTML 태그를 제외한 브라우저에 직접 적용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서 걸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상태값 바뀌죠? 상태값이 바뀌죠? 여기 콘솔도 계속 찍히잖아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갔죠?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이펙트 나왔죠? 자,
HTML이 바뀌었나요? HTML 파일은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건 이벤트는 아무리 화면이 바뀌어도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화면에서 무한 스크롤을 구현을 했어요. 스크롤이 끝에 도착했을 때마다 계속 컨텐츠 로딩하게 했어요. 다른 화면으로 갔어. 여기서 스크롤해도 아까 그 무한 스크롤이 계속 동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브라우저한테 이벤트를 걸면은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이벤트를 제거해야 돼요.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여기였죠? 이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window.remove event listener 리사이즈 이벤트를 제거해라. 리사이즈 이벤트에 적용된 이 함수를 제거해라. 이 유즈 이펙트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 예제 자체가 언제 써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이 각종 상황별로 지금 실험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예제는 다른 스크립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접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개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즈 이펙트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리액트 코딩이 이제 승패가 달려요. 자, 여기서 이미지 밝기, 그 다음에 창 사이즈 변경. 이제 화면을 빠져나가면 창 사이즈 변경 이벤트 더 이상 발생 안 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압축하면 화면이 등장하면서 실행될 때 코드 패턴이에요. 유즈 이펙트 하면서 콜백 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준다. 화면에 등장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적인 로직이라던가 아니면은 윈도우 객체에 적용하는 이벤트는 여기서 처리한다. 두 번째, 특정 상태값이 변경됐을 때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상태값을 여기다 명시한다. 세 번째, 이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동작하고 싶은 경우는 콜백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든다. 윈도우 객체에 적용한 이벤트는 반드시 여기서 제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유즈 이펙트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네, 나머지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리액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펙트가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요거 두 가지에만 좀 힘을 줬어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전에 제가 강조한 그 세 가지만 어떻게든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앞으로 예제들에서 종종 나올 거니까 그 예제들을 통해서 아 저럴 때 쓰는 거구나 그때 적응하시면 돼요. 우리 컴포넌트 배울 때도 컴포넌트 우리 같이 공부할 때도 배울 때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처음에 1단원에서는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이야기했으니까 2단원부터 5단원까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쭉 소개해드리고 이때까지는 약간 얘기가 잘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6단원에서 레이아웃 데모 한번 어제 만들었죠. 아마 이거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7단원, 8단원을 거치면서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얘기가 좀 난해한데 이제 중간에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아 앞에 봤었던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는 동안은 제가 진도를 조금 살살 나갈 거고요. 이거 어제 레이아웃 만들 때 좀 실습량 많았잖아요. 실습량 할 때는 진도를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잡을 거고요. 계속 리액트는 그런 패턴으로 해야 돼요. 자, 오늘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정리하시죠. 나머지 내용은 내일 마무리할게요.